21번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상 학교 밖 청소년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주어진 내용을 차례차례 읽어가면서 옳지 않는 내용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정규 학교 수업에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취학 의무를 위해한 청소년은 학교 밖 청소년에 해당된다. 옳습니다. 2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교육, 법률교육, 문화교육 등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에 필요한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옳습니다. 3번 교육부 장관은 3년마다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이 내용이 옳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교육부 장관이 아니고요. 여성가족부 장관입니다. 그리고 3년마다가 아니라 2년마다입니다. 그 내용을 변경하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부 장관은 2년마다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이것이 옳습니다. 따라서 21번의 답은 3번입니다. 나머지 계속해서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4번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이란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상담 지원, 교육 지원, 직업 체험 및 취업 지원, 자립 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말한다. 옳습니다. 5번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법령 및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옳습니다. 따라서 21번의 답은 3번입니다. 교육부 장관이 아니고 여성가족부 장관이고 3년마다가 아니라 2년마다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입니다. 답은 3번입니다. 22번 비행 청소년을 상담할 때 상담자가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주어진 내용을 차례차례 읽어가면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긴급히 필요한 의료 지원, 법률 지원의 내용을 확인한다. 옳습니다. 이 부분은 중요합니다. 비행 청소년은 긴급하게 의료적 또는 법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에 처할 수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고 지원하는 것이 필수적이죠. 니은 부모나 교사가 제공하는 정보는 잠재적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음을 유념한다. 맞습니다. 때때로 부모나 교사가 제공하는 정보는요, 편향되거나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담자는 이를 염두하고 객관적으로 상황을 판단할 필요가 있죠. 디귿 공존질환보다는 치료의 효율성을 위해 주요 증상을 중심으로 단일 진단을 내린다. 이 설명이 옳은가요? 아니죠. 단일 진단을 내리기보다는요, 공존 질환을 고려하여 상담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청소년의 경우 발달 과정에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디귿은 옳지 않습니다. 니을 비행 청소년의 사회적, 문화적 상황을 고려한다. 옳습니다. 사회적, 문화적 맥락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이해하고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죠. 미음 비행 행동의 성별 차이를 고려한다. 옳습니다. 비행 행동은요, 성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이러한 차이를 인지하고 상담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옳은 것은 긴급히 필요한 의료 지원, 법률 지원의 내용을 확인한다. 니은 부모나 교사가 제공하는 정보는 잠재적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음을 유념한다. 그리고 비행 청소년의 사회적, 문화적 상황을 고려한다. 그 다음 비행 행동의 성별 차이를 고려한다. 기억, 니은, 리을, 미음이 맞고요. 디귿은 단일 진단을 내리기보다 공존 질환을 고려하여 상담한다. 이렇게 변경해야 합니다. 따라서 답은 4번입니다. 23번 다음에서 상담자가 사용한 비행 청소년 상담 기법은 주어진 내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의 행동을 기록하고 어떤 행동을 취하기 전에 드는 생각을 포착하는 것을 가르친다. 청소년이 자신의 행동과 그의 앞선 생각을 인지하고 기록하는 과정을 의미하죠. 두 번째, 스스로 감정 상태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자기 대화를 활용하도록 가르친다.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고 긍정적인 방식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자기 대화를 활용하는 방법. 그리고 이 방법은 심각하게 공격적이거나 인지 손상이 있는 청소년에게는 적용하기 어렵다. 이러한 설명은 그렇죠. 자기 관찰 훈련입니다. 자기 관찰 훈련은 개인이 자신의 행동, 감정, 생각 등을 스스로 인지하고 변화시킬 수 있도록 돕는 기법이죠. 따라서 자신의 행동을 기록하고 어떤 행동을 취하기 전에 드는 생각을 포착하는 것을 가르친다. 스스로 감정 상태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자기 대화를 활용하도록 가르친다. 이 방법은 심각하게 공격적이거나 인지 손상이 있는 청소년에게는 적용하기 어렵다. 이 내용은 상담자가 사용한 자기 관찰 훈련 상담 기법입니다. 따라서 23번의 답은 3번입니다. 24번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답부터 얘기하면 4번입니다. 가해 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할 경우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학교폭력 법률에 따르면요, 가해 학생의 보호자도 특별교육을 이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4번, 가해 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할 경우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이 설명은 옳습니다. 나머지는 틀린 부분들이 있습니다. 한번 수정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학교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만을 말한다. 여기에서 유치원은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학교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만을 말한다. 이 표현이 옳습니다. 2번,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에서 학생과 교사를 대상으로 한 신체, 정신,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이다. 여기에서 틀린 부분은 학생과 교사를 대상으로 한 이 부분입니다.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한 신체, 정신,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입니다. 여기에 표현된 교사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번, 피해 학생의 보호를 위해 심리상담, 일시보호, 사회봉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여기에서 틀린 부분은 사회봉사입니다. 우선 피해 학생의 보호를 위해서는요, 심리상담과 일시보호, 그리고 학급 교체 등의 조치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사회봉사는요, 피해 학생이 아니라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입니다. 따라서 3번도 옳지 않습니다. 5번, 학교폭력 관련 업무에서 가해 학생의 성명은 비밀, 누설, 금지, 예외 사항에 해당한다. 아닙니다. 가해 학생, 피해 학생 및 신고자의 성명은요, 비밀, 누설, 금지 사항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답은 4번, 가해 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할 경우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이 설명이 옳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25번 다음에서 상담자가 사용한 비행상담 접근법은 주어진 내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학생 철수는 잦은 결석, 좀 도둑질, 친구와의 몸싸움 등의 비행행동을 반복하였다. 상담자는 철수를 만나 그가 원하는 것을 찾도록 하고 돈을 벌어 당당히 자립하는 자신의 모습을 구체화하였다. 이어 지금의 행동이 원하는 것을 이루는데 도움이 되는지 평가하게 하고 만약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그 행동을 중단하도록 격려하였다. 철수는 상담자와 함께 새로운 행동을 선택하여 변명하지 않고 실행하는 과정을 지속하였다. 돈을 벌어 자립하는 자신, 즉 철수가 원하는 목표죠. 이 목표를 구체화하고 현재의 행동이 그 목표를 이루는데 도움이 되는지 평가하게 한 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행동을 중단하도록 격려하는 것. 그리고 새로운 행동을 선택하고 실행하도록 지원하는 방식. 이 방식은 그렇죠. 현실주의 접근의 특징입니다. 현실주의 접근은요, 클라이언트, 즉 내담자가 자신의 욕구와 목표를 인식하고 현재의 행동이 목표를 이루는데 적합한지 평가하고 적절한 행동을 선택하고 실천하도록 돕는 것을 중점으로 하죠. 그래서 WDEP의 원리를 따른다고 합니다. 즉 욕구인 W, 그리고 이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행동, doing을 탐색하고 2인 자기평가를 하고 새로운 행동 계획, P를 하도록 돕는 거죠. 따라서 25번에 제시된 내용은 2번 현실주의 접근입니다. 답은 2번입니다.